초록빛 향기로 가득한 숲속에서 형형색색 꽃밭 사이로 생명력이 약동하는 계절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다양한 식물 자원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용인의 한 식물원에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자연이 선물하는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넓은 산자락을 뒤로하고 자리 잡은 이 식물원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립식물원입니다. 20여만 평의 면적에는 총 1000여만 본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고 36개의 테마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계 정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계 정원은 이곳 식물원에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접하는 정원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운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꽃만이 아니라 식물의 계절별 감상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곳으로 계절별로 자연의 변화를 한 장소에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정원에는 고향의 봄 풍경을 대표하는 살구나무가 푸르름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노란색으로 단풍이 들며 큰 잎과 큰 키를 자랑하는 노르웨이 단풍나무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편하게 걸을 수 있지만 걷는 구간이 많은 편이라 가급적 발이 편한 신발을 신고 둘러보면 좋습니다. 이번에 마주한 곳은 허브식충 식물원입니다. 파리지옥, 벌레잡이 제비꽃 등 100여 종의 식충 식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더불어 중부지방에서는 노지월동이 되지 않는 허브 식물이 전시되어 사계절 내내 식물의 신비함을 볼 수 있는 온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600여 종 이상의 식충 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국에 자생하는 식충 식물은 2개과 4개 속 8개종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로 멸종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식물들입니다. 허브 식충 식물원 뒤편으로는 어린이 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정원은 식물, 인간, 환경과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조성되었으며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고 즐기고 배우며 식물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어린이 정원은 단순한 놀이의 공간이 아니라 식물을 통한 오감 체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모험과 놀이를 통해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나고 관찰과 탐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처진 비술나무 가지가 옆으로 처지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요. 매우 신기한 모습입니다. 주제에 맞춰 정원이 꾸며져 있어 구경하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주한 곳은 아이리스원입니다. 순수하게 자생 붓꽃과 꽃 창포만을 이용하여 조성한 곳으로 산행을 하다 가끔씩 만나게 되는 군락지를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관람로 또한 편안하게 산책 가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중간에 자리한 벤치에서 한낮의 따스함을 느껴보는 여유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곱게 뻗은 캐나다 단풍나무 숲과 그 속에 안락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원추리원입니다. 원추리는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애용되어 온 친근한 야생화로 근래에는 그 관상 가치가 높아 원예종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관상 가치가 뛰어난 120여 품종의 원예종과 국내 자생 원추리를 모아놓은 곳으로 소박한 멋을 상징하던 원추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봄의 화사함을 일깨워주는 향긋한 꽃들이 곳곳에 피어나 있어 잠시 봄의 향연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군락지라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 식물원 곳곳에는 초록잎이 가득 올라와 있어서 싱그러운 봄날의 화창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침엽수원인데요. 한반도 고유종인 섬잣나무와 솔송나무를 비롯하여 크기와 형태, 잎의 색깔이 각양각색인 다양한 종류의 침엽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침엽수란 식물의 잎이 바늘처럼 뾰족하여 침, 그리고 잎, 엽자를 붙여 침엽수라고 불리며 대부분 늘 푸른 나무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색감과 형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초록의 실록이 돋아나기 시작한 상태라 숲 향기가 더욱 짙게 느껴지는데요. 천천히 식물원의 숲을 걸으며 상쾌한 공기와 함께 힐링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자연 생태원은 15,000평의 부지에 천여 종의 자생식물을 각각의 생태 환경에 맞게 고려하여 식재한 곳입니다. 작은 연못 안에는 수십 마리의 올챙이들이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보전 및 야생 동식물들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생물종의 다양한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 92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곳 식물원은 이 중 18종의 지정받아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나무숲에 가려 들어오지 않아 생각보다 식물원 내부는 시원합니다. 또한 줄기를 따라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시원함을 더욱 더해줍니다. 이 밖에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느낌입니다. 계단길로 시작되는 오르막을 오르면 전망대로 이어집니다. 비봉산 중턱에 위치한 전망대는 계절에 따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월가든을 마주하게 됩니다. 월가든은 기존 생흙이 드러난 절개지와
급경사의 절벽을 이용한 조경의 한 형태로 이곳에 돌을 쌓아 올리면서 돌 틈 사이에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돌 쌓는 기법은 우리 전통 기법인 바른층 쌓기를 택했으며 흡사 낮은 성벽을 보는 듯 하기도 하나 식물이 식재되면서 돌이 주는 딱딱함과 차가운 느낌이 자연 친화적인 조성 기법을 통해 주변 경관과도 잘 어울리며 계절별로 피는 다양한 꽃으로 인해 그 아름다움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암석원을 지나면 확 트인 공간에 돌과 식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암석원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공된 곳으로 암석원 조성을 위해 98년부터 암석원 식물 수집 및 번식이 시작되었고 2001년 4월부터 설계 및 조성이 시작되어 2001년 11월 조성 완료된 곳입니다. 암석원 표토층 밑으로 배수로를 만들어 항상 물이 흐르게 만들고 암석원 중간에 동산을 만들어 관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식물 식재가 가능해진 결과 이곳에 현재 300여 종의 고산 및 고산성 식물들이 식재되어 고산 식물의 특징인 외성과 화려한 꽃 등에서 나오는 멋진 풍경을 알프스의 고산을 가지 않고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암석원 밑으로 작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물속에도 자라는 나무인 나구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구송은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잎이 깃털처럼 생겼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구송은 물속에서 자라기도 하는데요. 땅 위로 튀어나온 뿌리는 물을 좋아하는 나구송이 질퍽한 땅 속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숨을 쉬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나무 모양이 아름다워 풍치림으로 많이 심으며 건축재로도 쓴다고 합니다. 연못은 연잎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개구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암석원을 돌아 내려오면 그와 연결되어 500평 규모의 숲근 초원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우선적으로 화목 위주의 나무를 식재한 후 국내 자생 초본 식물이 집중적으로 식재됐으며 부분적으로 원예종도 함께 식재되었습니다. 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숲근 초원 중앙 부분에 길게 계류를 만들어 항상 잔잔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계류 주변에는 석창포, 동이나물 등 각종 수변 식물을 심어 한자리에서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가릴 듯이 높게 솟아오른 메타세카이어 길입니다. 간격은 좁지만 낭만적인 사진을 찍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이어서 비비추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비추 속은 넓은 잎과 다양한 색상 및 무늬로 인기가 많은 가드닝 식물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종류의 비비추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아직 신품종 개발엔 미약한 편이며 대부분의 원예 품종들은 유럽에서 개량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비추원에는 자생 비비추 7종류를 포함하여 원예적으로 가치가 높은 비비추 120품종이 전시 식재되어 다양한 종류의 비비추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자생 비비추에서 개량된 많은 품종들이 식재되길 기대해 봅니다. 껍질이 하얀 소나무인 백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원산의 나무로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흰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백송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600여 년 전 외교 사절단에 의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식물원 곳곳에는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맑은 숲속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주한 곳은 호주 온실입니다. 호주 온실에는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바오밥 나무를 비롯하여 150여 종의 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주 바오밥 나무의 몸통은 물병처럼 볼록한데요. 물이 많지 않은 곳에 자라는 이 나무는 비가 왔을 때 몸에 한껏 물을 저장해 놓고 건조한 날들을 버틴다고 합니다. 나무가 자란 지 5에서 7년이 지나면 물병 모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나무의 둘레가 6m까지 자란다고 하니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질 않습니다. 울레미 소나무는 공룡이 살던 쥐라기 시대의 식물로 2억 년 전에 화석으로만 존재가 확인돼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었던 희귀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불이 나면 나무는 타 죽지만 불길에 그을린 딱딱한 껍질이 열리고 막대처럼 생긴 작은 씨앗들이 떨어져 싹이 트는 병솔나무입니다. 꽃 모양이 병을 씻는 병소를 닮았습니다. 불이 나면 알코올 성분이 있는 잎은 후루룩 타버리지만 줄기에 촘촘하게 붙어있는 잎들이 산소를 차단해 타지 않고 몸이 보호되는 그레스트리도 볼 수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이동하면 중남 미온실이 이어집니다. 이 온실에는 멕시코에서 칠레에 이르는 다양한 중남미의 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안데스 산맥의 중요한 종부터 사막지대의 선인장들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선인장을 풀어보면 신선의 손바닥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백년초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반 식물과는 달리 오랫동안 자라 신선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손바닥 모양으로 보았지만 외국에서는 모자라는 어원을 가진 칵투스라고 불립니다. 계속해서 침상원입니다. 반지하 형태의 정원으로 기존에 있던 깊은 웅덩이의 벽면에 자연석을 쌓아 올려 자연미를 살림과 동시에 지열을 활용한 온실입니다. 난방 시설 없이 남부지방의 식물을 월동 가능하게 한 곳으로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이 어려운 상록고사리, 만병초류, 남부지방 상록수종과 울릉도와 제주도에 자생하는
고사리 종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키가 작고 아담한 고산성 식물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난장이 정원입니다. 고산성 식물은 높은 산에서의 기압과 강한 광선, 바람 등의 악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식물의 크기는 작아지고 꽃은 원색이고 크거나 많이 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오면 길게 뻗은 잔디 화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의 길이 150m, 폭 8m 정도의 잔디와 그 양옆으로 조성된 화단이 서로를 받쳐주며 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양옆으로 조성된 화단에 각종 관목과 처진 형태의 나무가 식재되었고 그 아래에 원예적으로 가치가 높은 상록 또는 낙엽성의 초본 백여종이 식재되어 푸른 잔디와 각양각색 꽃들의 조화로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주한 치유정원은 국립수목원이 주관한 건강한 삶을 위한 정원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원사들이 함께 만든 정원입니다.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향기로운 장미 12품종과 근심을 잊게 하는 망우초로 알려진 원추리 100품종, 다양한 알뿌리 식물들이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정원입니다. 매년 4월 1일은 멸종위기종의 날인데요. 1987년 4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특정 야생 동식물을 지정 고시한 날로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기억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약용식물원입니다.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사용되어진 약용식물과 민간에서 사용되어진 민간약, 그리고 서양에서 사용된 약용식물 등 300여 종의 다양한 약용식물들이 각각의 생태 환경에 맞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약용식물원에 심어진 약용식물들의 효과는 일반적인 것이며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시 전문가의 처방에 의하여 한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어 지루할 틈 없이 둘러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마주한 곳은 산딸나무원입니다. 2014년부터 전 세계에서 수집한 산딸나무 속 식물로 국내 유일의 전문 수집원을 조성하였고 산딸나무 원종 및 다양한 품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딸나무는 산딸기를 닮은 열매와 아름다운 단풍도 유명하지만 초여름 산속에서 큼지막한 흰 꽃을 피우는 것으로도 이목을 끕니다. 계속해서 덩굴 식물원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동 중에는 붉은 빛으로 피는 붉은 인동을 볼 수 있는데요. 인동과는 다르게 붉은 인동은 꽃이 필 때부터 질 때까지 계속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곳은 으름덩굴, 인동덩굴 등 각종 자생덩굴 식물들과 함께 덩굴 식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20여 품종의 클레마티스가 전시되어 덩굴 식물과 조형물의 어울림이 주는 화려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각종 덩굴 식물을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모양의 아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은 모란작약원입니다. 1995년 중국 북경식물원과 상호 교류 협약을 맺은 후 기증받은 350여 품종의 모란과 80종의 작약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2월 말부터는 복수초와 수선화, 4월 말부터는 모란과 작약, 꽃복숭아 그리고 팥배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이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정원입니다. 삼법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에 위치한 살랑떨어지 정원은 옛 지명의 특징을 살려 돌을 쌓아 계단식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정원의 멋을 더하는 곳입니다. 이른봄 양지 바른 곳에서 화사롭게 피어나는 크로커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튤립, 수선화, 무스카리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팔각정을 비롯한 쉼터는 식물원의 여유를 즐기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발길 닿는 곳, 눈길 닿는 모든 곳에서 다양한 종의 꽃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화사하게 핀 봄꽃들을 눈에 담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이곳 식물원에서 푸릇푸릇한 자연이 선물하는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